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계,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기독 작가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 미술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59회 정기전과 기독 미술인들의 연합전시회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마야 갱단들을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에콰도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독교계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돌봄 문화 확산,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인구 위기 문제를 돌아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인구의 분포와 인구수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1989년 유엔 개발 계획이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이 4년 6개월째 지속된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주거와 근무 환경 등 저출생을 야기하는 분야별 정책을 신설하거나 개선해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고 결혼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라도 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하게 해줘야 되고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줘야 될 때가 왔다. 기독교계도 생명 존중 가치를 확산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회원교단들이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회원교단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교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을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활동에 나서는 교회도 늘고 있습니다. 신길교회와 목동제일교회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아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일교회는 교회 안에 풋살장을 조성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피구와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키즈카페와 실내 놀이터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교회도 상당수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각계의 노력이 더해져 인구 위기 극복의 날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인구의 날을 맞아 오늘 기념 행사를 열고 저출생 극복과 고령 사회 대응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신교계 인사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범종교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 자립준비 청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청년들의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정부의 인구 정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 등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이 피해 지역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교봉은 오늘 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을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역교회에서 피해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는 영양 지역에서 희망 밥차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재민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이재민과 피해 교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 작가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 미술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제59회 정기전을 열고 회원 작가 100여 명의 신앙적 묵상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인들도 연합전시회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를 개막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 미술가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회원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자유. 114명의 회원 작가들이 지난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예술이라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작가들이 말씀을 풀어냈지라고 정말 근접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작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마다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그린 원로 화가 전명자 화백이 수상했습니다. 수십 년 오로라 빛을 화폭에 담아온 작가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그림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하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 역량이 이 작품에 지금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열로 응집해 빛나는 보석 같은 조형물로 구현한 강태희 작가는 기독미술 청년 작가상에 선정됐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같은 저희 인간 영혼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모아서 보석과 같이 빛나게. 신앙을 예술로 나타낸 기독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은 오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미술 선교 활동을 벌이는 교회 미술인 선교회들이 연합전시회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12번째를 맞은 전시회에는 만나교회와 영락교회, 임마누엘 교회 등 7개 교회 선교회와 백석대학원 기독교 미술선교회, 강원 기독교 미술인협회 등 151명의 작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림행전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로잔대회에 우리가 후원하는 전시라서요. 이번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찬양과 예배로 드려진 작품으로 전시하게 됐습니다. 아트피스트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로잔대회 후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최근 진행한 여름수련회 엑스플로 7424 대회에 이어 2,500여 명의 기독대학생들을 파송해 도시전도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전도운동은 수련회 참가자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한 내용들을 각 지역사회에서 직접 실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대학생들은 전국 37개 도시, 188개 교회와 협력해 미자립교회 지원, 어린이 사역, 노인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CCC는 50년 전 엑스플로 74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평신도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도시 전도운동을 통해 지역교회와 지속적인 연합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전국 각지에서 자살 유족들의 현실을 소개하고 유족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픈은 지난 7일 대전 갈마교회에서 전국 순회 포럼,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을 개최하고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도의 과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바른 대처 방법,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포럼 이후에는 자살 유족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라이프 오픈은 지난달 13일 전주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과 대전에서 포럼을 개최했으며 오는 15일에는 부산, 20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순회 포럼을 열어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에콰도르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에콰도르는 오랜 선교 역사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지만 신앙의 실천과 복음을 통한 사회 변화가 필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마약 갱단들과의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콰도르의 조한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이기도 합니다. 잉카 제국의 마지막 수도로서 많이 익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콰도르는 과거 은퇴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들과 정치적 이슈들로 인하여서 치안이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콰도르의 지금 종교 현황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카톨릭 문화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카톨릭 교세가 많이 센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세속화되어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는 영화 창끝으로도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이 순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하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임에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개신교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11%, 12%까지 개신교 비율이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비율이 증가하는 것만큼 많은 이단 종파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중점 사역, 그리고 현지인 교회와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서 지역 개발과 해외 아동 개발을 위한 사역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기초한 사역이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전환을 겪을 수 있고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복원, 영성, 자립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역사는 많이 되었지만 이것들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현지인 지도자 양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영역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영역에서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의료, 이러한 영역들에서도 함께 사역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에콰도르의 큰 문제인 마약과 성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청소년들을 지키고 청년들을 계도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많아지는 마약 갱단들과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들이 타겟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힘없고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 아동들입니다. 이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고용 창출이 불안한 이 시대에 범죄 조직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임신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과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너무나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 1월에 에콰도르의 갱단들이 정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를 비롯한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군경 합동 작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4월 달에는 범죄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지역의 총기 강화와 조직범죄 가담에 대한 형량 증가, 범죄 조직 단속을 위해 군 장병을 거리에 배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국민 투표가 국민 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취해가고 있고 조속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들은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부가가치세가 인상되고 또 유류세 보조금이 철폐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원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돼서 예고되어 있고 시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국가 내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평화로 바꿔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어 조속히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마약갱단, 범죄 조직과 정치인, 법조인들이 부패와 결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위해서 현지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에콰도르 꾸엔카의 조아니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앞두고 부산 하나센터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로 구성된 셰퍼즈 콰이어는 드림 합창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부산 하나센터가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탈북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역량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정착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며 매년 7월 14일로 지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60여 명으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 셰퍼즈 콰이어가 드림 합창 페스티벌을 서울 송파구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었습니다. 셰퍼즈 합창단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로 선교하고 나아가는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연예인 합창단 엑츠29 그리고 꿈의 교회 기드온 콰이어, CBS 레이디스 싱어즈 등의 합창단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 이지훈 씨와 ENF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북 내륙 일대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